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보험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설기계 영업배상보험 피보험자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부장이 실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충청도에 계시는 롤러 사업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롤러가 여러 대 있는데, 이 사장님은 이제 주로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요. 그리고 임대해 주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대 롤러 중에 한 대는 또 와이프가 이제 개인 사업자신데, 이제 개인 사업자시면서 이제 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근데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롤러를 오늘 전화 주신 남편분이죠. 남편분이신 사장님께서만 이 와이프 명의의 롤러를 운전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피보험자를 이 남편분을 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장이 될까요? 네, 보장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분께서 와이프 명의 그 회사에 임원이라든지 직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보상이 되실 수 있죠.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수년 동안 대위권 포기특약이라는 특약만 믿고 그 특약만 넣으면은 누가 운전해도 보장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피보험자의 이 남편분이 안 넣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큰일 날 뻔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여러 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일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사장님 뿐만이 아니라 꽤 많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 같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건설기 영업배상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사모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사모님도 운전을 물론 하시겠지만,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운전도 가능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자동차 보험은. 그런데 건설기 영업배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회사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배상책임 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회사가 들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 소속된 기본적으로 대표부터 직원 그러니까 아니면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최소한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까지겠죠. 네. 그러니까 고용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시면은 직원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회사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피보험자를 추가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네, 이 남자 사장님은 그 와이프 명의로 된 그 롤러 이 보험에 이제 피보험자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으셨던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보험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시지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셨어요. 정말로 보장이 안 된다고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변부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꾸 자동차 보험과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절대 자동차 보험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건설기계 영업배상보험은 영업배상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피보험자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네, 이분들이 운전했을 때 난 사고를 보상을 해주고요. 만약에 회사 직원이나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피보험자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셔야만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대인대물 사고가 보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을 넣으면 피보험자를 추가하지 않아도 무조건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네, 한 대는 아까 와이프 명의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대 이제 롤러가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제 사장님 명의로는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장님 회사 사업자 등록증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직원은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 대의 롤러가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운전을 하기도 하시지만 종종 일용직, 그 다음에 급히, 이제 정말 새로운 분들이 자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님께서 이걸 대비를 해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건설기계 영업배상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대위권 포기 특약이라는 것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약을 넣으면은 무조건 누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도 보상받는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변부장에게 이제 문의를 주신 게, 그렇게 되면은 대위권 포기 특약을 넣으면 아무나 운전해도 보장되는 거 맞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은 그런 특약이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는 피보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보험자라는 건요, 이 피보험자에 속해 있어야만이 이분이 속해 있는 분이 운전하다가 난 사고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는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네, 대위권 포기 특약은 그 특약이 아닙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뭐 회사가 공동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뿐만 아니라 뭐 개인이든 회사든 공동 피보험자가 이렇게 같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이 여러 피보험자들 서로 간에 이제 과실 유무를 따질 때, 이때 바로 대위권 포기 특약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하고는 일단 별개입니다. 첫 번째 보장의 시작은 피보험자의 사고인가. 보험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려면 첫 번째가 피보험자가 맞나, 이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위권 포기 특약은 여러 피보험자가 있을 때 넣으면 좋은 특약이 되겠죠. 그러나 건설기계 영업배상보험에 피보험자가 추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되지 않은 분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는 절대 보상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사 직원, 뭐 회사 임원, 대표 이런 분들이 운전하다가 난 사고는 보상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피보험자니까요. 근데 그분들 외에도 아까 사장님 같은 뭐 일용직이라든지 뭐 갑작스럽게 투입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추가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는요, 절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은 분이 운전하다가 난 사고는 보상을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사장님은 수년 동안 보험을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다행히 사고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라도 이 건설기계 영업배상 보험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숙지를 하셔서 건설기계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건설기계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팁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사장님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꾸 운전을 하게 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번 건설기계 영업배상 보험을 피보험자를 막 추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변경한다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투입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럴 때 보상을 받으시려면요, 최소한 피고용인이라는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보험 팁인데요. 네, 그러려면요, 아무리 급해도 이분하고 잠깐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서로 간에 작성을 하시고요. 고용인, 뭐 피고용인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증거가 통장에 남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 직원은 아니더라도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피고용인으로서는 피보험자의
피부암자에 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운전하시면서 난 사고를 보장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